안녕하세요. 인절미 채널의 김절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구매는 불가능하지만 구매대 등의 방법으로 픽셀5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핸드폰을 선택하는데 이 핸드폰이 과연 나에게 좋을지를 직관적으로 느끼고 예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폰과의 비교가 가장 확실하게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비교를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동세대기인 아이폰 12 프로와 실사용의 여러 측면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고, 둘째로 이제 물론 예외도 엄청나게 많겠지만 많은 분들의 일반적인 핸드폰의 교체 주기가 2년 정도 되는데 2년 전에 같은 시리즈 모델인 픽셀 3와의 사용성을 비교해서 두 세대 동안 이 시리즈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두 파트로 나눠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첫 번째 영상은 아이폰 12 프로와의 비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비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지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둘은 가격대가 전혀 다른 폰입니다. 픽셀은 한국에서 정발하지 않았으니까 미국 가격을 비교해본다면 아이폰 12 프로는 1000불로 같은 가격에 삼성 갤럭시 노트 20, 원 플러스 8 프로 등과 경쟁하는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이고, 픽셀5는 700불로 같은 가격에 아이폰 12 미니나 원 플러스 8 또는 500불의 갤럭시 A 등과 경쟁하는 중급기입니다. 픽셀은 원래 플래그십급 핸드폰이었으나 5를 기점으로 중급기의 가격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리뷰에서 비교해보고자 하는 항목은 5가지로 카메라의 사진 품질, 배터리의 용량과 실사용의 지속성, 프로세서의 성능과 일상적 사용감, 스피커의 음질, 그리고 외관과 전반적인 만듦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교 관점으로 카메라의 사진 품질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픽셀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가지를 따질 겁니다. 구글에서 직접 출시하는 레퍼런스 안드로이드로 기능들이 가장 빨리 업데이트되며 추가적인 제조사의 UI 변경 없는 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최강이었던 카메라 성능. 하지만 이번 픽셀5에 들어서 가격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스펙시트를 보면 하드웨어는 딱히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았고 아이폰 11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아이폰 12 프로는 아이폰 11 프로의 3개의 카메라에 더해 거리를 재는 라이더 센서까지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픽셀은 카메라 하드웨어에서 우위였던 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자였습니다. 분석에 다소 주관이 개입할 여지는 있지만 이번엔 어떤지 같은 환경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DR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많은 광량과 대비가 있는 낮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HDR 분석에 있어서 어두운 소나무, 밝은 나무, 건물, 하늘로 나누어서 사진을 분석해보면 픽셀5에서 각 요소들 사이에 조금 더 분명한 대비가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어두운 나무의 상세한 질감도, 밝은 나무의 음영도, 하늘과 뒤 하얀 건물들과의 대비도 픽셀5 쪽이 조금 더 명확하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단 한 장의 사진에서의 비교지만 앞선 내용을 종합하면 HDR 프로세싱 알고리즘과 성능은 구글 픽셀5 쪽이 아이폰 12 프로보다 우위로 보입니다. 다음은 피사체 외에는 아웃포커스를 해주는 인물 혹은 포트레이트 모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사진 다 설핏 본 첫인상으로는 피사체를 아주 잘 강조해 주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픽셀5는 복잡하게 물체들이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피사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배경을 아웃포커싱 해준 것에 비해서 아이폰 12 프로는 피사체 윤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뭉뚱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한 장의 사진에 기대어 보았을 때 아웃포커싱 성능 또한 픽셀5가 아이폰 12를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은 일반적인 야경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픽셀5는 조금 더 상세한 색감의 뉘앙스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진이 찍혔고, 아이폰 12 프로는 밝은 하이라이트와 어두운 부분 사이의 대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캐논과 니콘의 차이가 생각이 나네요. 이 사진들은 딱히 성능의 우열의 차이라기보다는 세팅의 차이이자 성향의 차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저조도의 환경에서 둘의 성능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두 사진 모두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디테일들을 놀라울 정도로 많이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설핏 보아도 아이폰 12 프로가 더 집광량이 많고 밝은 사진을 찍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센서 자체의 크기가 더 커서 밝은 사진을 찍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조도 환경에서는 언제나 최강자였던 픽셀도 결국 하드웨어의 근본적인 한계는 극복해내지 못했네요. 결론적으로 저조도 촬영은 아이폰 12의 우위로 보입니다. 전 세대기와의 비교해서 다뤄야 할 주제긴 하지만 픽셀도 아이폰도 이번 세대에서는 배터리 용량과 지속성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브라우징, 팟캐스트 청취, 카메라 정도만 사용하는 저의 사용 양상에서도 지금까지 아침부터 집을 나와서 핸드폰을 꾸준히 사용하면 저녁 식사 시간쯤에는 배터리 잔량이 아슬아슬하게 남아서 돌아가는 길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픽셀 5에 이르러서는 가볍게 사용하면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70%, 심지어 80%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영상 촬영을 많이 한다든가 조금 전력을 많이 쓰는 활동을 해도 4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를 구매한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주관적인 사용기이지만 폰 어리나의 실험 데이터를 보면 이 경험의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가벼운 활동에 해당되는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는 전 세대기인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해서 확실히 가용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아이폰 12 프로의 경우에 조금 더 전력 소모가 큰 활동인 유튜브 비디오 시청에 있어서는 전 세대기와 대체로 비슷한 가용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픽셀 5는 유의미하게 가용시간이 기네요. 그리고 아마 가장 전력 소모가 큰 3D 게임에서는 전 세대기보다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퇴보한 가용시간을 보여줍니다. 반토막이 났네요. 3D 게임의 카테고리에서는 픽셀 5 또한 아이폰 11 시리즈나 갤럭시 S 시리즈보다 열등한 성능을 보이는데 그래도 아이폰 12 시리즈에 비해서는 상대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애플의 A14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적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쩌면 향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소프트웨어적 개선은 구글 쪽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자료와 아이폰 12 프로의 배터리 용량은 2815mAh인 것에 비해 픽셀 5의 용량은 4080mAh라는 점에 근거해서 배터리의 가용시간의 쟁점에서는 픽셀 5가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세서의 성능과 일상적 사용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크롬과 사파리를 완전히 종료한 후에 구글 페이지를 띄우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픽셀은 앱 로딩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원플러스, LG, 일부 삼성 등이 사용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연산장치 시리즈의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픽셀 5는 기암급 프로세서를 쓰던 예전 세대와는 달리 고성능급인 765G를 채택했습니다. 벤치마크만 보면 아이폰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로딩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프로그램을 램에 올려놓기만 하면 고사양 게임을 구동하더라도 크게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합니다. 인물 사진과 같은 프로세싱을 거치는 사진 촬영을 하면 UI 뒤에서 프로세싱을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절대 다수의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벤치마크의 엄청난 차이만큼 실제 사용감의 차이는 느끼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아이폰이 상당한 우세라는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네 번째, 스피커의 음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0불의 가격 차이를 극복하고 기암급 아이폰과 선전하던 픽셀은 이제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상단 스피커와 하단 스피커 모두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픽셀 5부터 전면 전체가 화면이 되면서 하단 스피커만 남고 상단 스피커는 화면 뒤에 숨겨졌습니다. 우선 통화하는 데 있어서는 음질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올려놓고 음악이나 팟캐스트, 유튜브 등을 대음량으로 청취하거나 스피커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음질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피커는 아이폰이 아닌 2세대 전 모델인 픽셀 3와 비교 실험을 했는데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녹음기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음질은 전달해드리기 힘들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픽셀 5는 픽셀 3에 노출된 스피커에 비해서 음장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화면 뒤에 숨겨진 스피커의 특성상 만져보면 화면 자체가 진동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만져보면 간질간질하긴 하지만 진동의 정도가 심하진 않아서 스피커를 켠 상황은 대개 몸에서 떨어진 상황이라 딱히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 내장된 스피커로 노출된 스피커와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피커에 있어서는 아이폰의 우위를 인정해야 하지만 픽셀 5 사용자로서 조금 정신승리를 하자면 베젤의 이마가 없고 전면이 화면이기 위해서는 스피커의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이 이슈는 스피커의 측면에서는 외장 스피커인 아이폰이 우위이지만 픽셀은 스피커를 희생해서 주로 알림 아이콘들을 위한 상단의 화면 면적을 취하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외관과 만듦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애플을 꽤 미워하는 반애플 진영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픽셀에 손을 들어주기가 힘듭니다. 사실 픽셀 5가 발표되면서 플라스틱 마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픽셀 시리즈의 수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잘 뽑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언박싱 영상에서도 밝혔다시피 플라스틱이라기보다는 고급 화선지의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2 프로의 사틴과 같은 유리 마감의 촉감과 거울과 같은 크롬 마감의 스테인레스 옆면이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이폰 4과 5의 각진 디자인으로 돌아온 것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관과 만듦새에 있어서는 아이폰 12 프로에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6번째 서프라이즈 항목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점들 중에서 픽셀이 열쇠를 보인 항목들은 사실 아마 픽셀의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 IoT 환경과의 궁합이나 검색 기록에 기반해서 가장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OS, 가장 먼저 업데이트되는 순정 안드로이드 등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 영상을 준비하며 나무위키를 훑어보다가 한국에서 픽셀 구매를 포기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구글 스토어에서 픽셀 5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국의 통신사가 아니면 5G를 쓸 수 없는 캐리어락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 정보가 구글 재팬에서 직접 밝힌 공신력이 있는 출처로부터 나왔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픽셀 5는 대한민국에서 정발하지 않은 폰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때는 4G 폰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5G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장은 큰 단점이 아닐 수 있으나 5G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고 년 단위로 쓰는 핸드폰의 특성상 향후 정말 큰 단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구매하기 위해 픽셀을 사시는 경우 이 점을 꼭 유의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픽셀5에 대해서 5가지 비교 관점과 1가지의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픽셀 시리즈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보는 것으로 전제하고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픽셀 시리즈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총평과 픽셀을 살 이유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애플이나 삼성 핸드폰에서도 구글 포토나 구글 뉴스, 구글 홈 등의 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데스크탑 크롬의 로그인 정보, 검색 기록 등의 정보를 품고 있는 구글 계정이 OS 차원에서 모든 앱과 IoT 등의 핸드폰 사용 경험에 일관적으로 이식된다는 것이 픽셀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록 프로세서와 마감 수준은 전작보다 퇴보했지만 구글의 중장기 계획에 부합하는 신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 구글 생태계에 가장 최적화된 폰인 것만으로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위에 삼성, LG, 원플러스 등의 고유 앱과 기능으로 추가적인 무게를 더하는 UI가 적용되지 않고 순정 그대로 사용하는 미니멀리즘과 쾌적함 또한 픽셀 시리즈의 핵심적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들이 시청자분에게 의미 있는 장점들이라면 픽셀5를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고 픽셀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테크 관련 내용을 넘어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의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절미 채널의 픽셀5 리뷰를 전해드렸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